네, 이번 시간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은 일단 부하가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하고 정상 상태에서 일어난다 하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상이란 말은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상순위, 뭐 정상, 역상, 뭐 영상 이런 의미가 아니라 스테디 스테이트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 우리가 보통 전기자 반작용을 설명할 때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하가 전기자 반작용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기자 반작용을 설명을 할 때 총 네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R 부하, 두 번째 L 부하, 세 번째 RL 부하. RL 부하죠. 이게 일반적인 부하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2번 이 엘부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 단락 고장 시 단락 회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을 생각을 해봤을 때 2번, 3번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부하가 R이 걸려 있을 때 전기자 반작용, 이걸 좀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그리고 4번 이제 C부하 같은 경우에 부하에 C를 달고 페널티 현상을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부하에 C가 달려 있는 상태에서 동기 발전기의 상태에 따른 페널티 현상,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 설명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페널티 현상 자체는 동기 발전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체 내에서 입사파와 반사파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번 보긴 봐야 되니까 C부하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들 좀 어려워하시죠? R부하가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공부할 때 많이 좀 헷갈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알부하에 대해서 말단에 알부하만 달려 있을 때 전기자 반작용이 어떤 형식으로 일어나는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괄적인 내용, 이렇게 개괄적인 알부하가 있을 때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시간 순서대로 변해가면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전혀 복잡한 거 아니니까 시간 순서대로 가면서 어떻게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하에 R이 있다, 부하에 R이 있다. 그리고 저희 계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 막대처럼 보이는 게 바로 뭐죠? 회전자입니다. 회전자고, 여기 이렇게 도체가 이렇게 박혀져 있다고 제가 저번 시간 유기기전력 설명하면서 뭐 이게 전기자 본선이 박혀져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을 이해를 하려면 첫 번째 유기기전력과 부하가 달렸을 때 전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 전기자 반작용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책에서는 전류 방향만 정해가지고 뭐 표시를 해놓은 것이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좀 처음에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도체에 바로 이 자속이 가장 밀접할 때 BR 벡터가 가장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유기기전력이 가장 큰 값이 될 것이고, BR 이거는 회전자를 의미합니다. 로테이트를 의미하죠. 그래서 BR이 가장 큰 값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R 부하 자체가 용률이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압이 가장 크게 된다면 당연히 전류도 가장 큰 값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 그리고 이 검은색으로 나타내 준 게 바로 전압의 방향을 의미를 하고, 전류의 방향도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전압의 방향이 이렇게 찍히게 될 거고, 전류의 방향도 이렇게 찍히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C 다시 있는 부분도 전압은 이렇게 검은색 방향으로 이렇게 찍히게 되겠고, 전류의 방향도 당연히 동상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찍히게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쪽 방향은 당연히 전압 방향이 이렇게 되겠고, 이게 E가 맥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I 방향도 당연히 마찬가지가 되겠죠. 반대니까. 그래서 IA, 전기자 전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맥스 값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계좌의 계좌 전류가 IF라고 합시다. IF를 이렇게 흘려주게 되면 이거에 의해서 파이 F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석이. 그쵸. 그리고 당연히 전기자에서도 전류가 IA로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방향을 다 찍어줬죠. 그쵸. 이렇게 방향을 다 찍어줬습니다. 어떻죠? 전압과 동이상이죠. 동이상. 그리고 뭐 당연히 여기도 동이상이죠. 동이상.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동이상이다. 여기도 그렇죠. 동이상이다. 그런데 이 IA가 만드는 자석도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류가 만드는 자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석이.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앙페르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자속의 방향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자속의 방향이 뭐죠? 네, 이게 파이 a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자속의 방향도 어떻게 되죠? 네, 파이 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앙페르 오른손 법칙을 적용해주면 이렇게 파이 a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겁니다.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제가 높아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나사 방향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오른손 엄지를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 방향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 방향이 이게 전류의 방향이면 이게 자속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오른손 엄지를 이 밑으로 가게 되고 나머지 오른손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이 이렇게 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전체적인 파이 a의 이런 파이 a가 가는 이런 경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자속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합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도 자속 방향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방향과 여기 들어오는 방향이 합쳐지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파이 a의 전체적인 방향은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바로 아까는 BR로 정의를 해줬으면 이제는 BS. S는 무슨 약자, 어떤 거에 대한 약자죠? 스테이터. 고정자에 대한 약자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BR 벡터가 지금 이런 상태로 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BR 벡터죠. 검은색으로 제가 다시 한번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BR 벡터가 오게 되고 BR 벡터의 오른쪽으로 수직하게 이렇게 BS 벡터가 오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따로 그려주게 되면 BR 벡터 그리고 BS 벡터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주 자속이 가는 이 방향을 바로 직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BS가 가는 이 방향 보이시죠? 이 방향 보이시죠? 이 축을 바로 어떤 방향? 횡축이라고 합니다. 횡축. 그래서 D축을 직축이라고 하고 Q축을 횡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파이와 이 파이 F와 파이 A 이게 공간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직교하면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직교한다 이렇게. 그래서 R 부하가 있을 때의 반작용을 교차 자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BR BS 교차가 되죠. 그래서 이래서 교차 자화 작용이라고 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항상 떠올리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유기 기전력이죠. 그리고 I 위상을 반드시 표시를 한다. 표시를 해줬죠. I의 위상, 유기 기전력의 위상.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파이 F는 저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죠. 위치를. 그리고 나서 파이 A의 위치적인 관계를 한번 그려본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을까요?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전기자 반작용은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교차 자화 작용이 과연 증자인가 감자인가? 증자가 뭐죠? 주자속을 증가시켜주는 방향으로 파이 A가 작용을 하는가, 주자속을 감소시켜주는 방향으로 파이 A가 작용을 하는가,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가 R이 걸렸을 때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이 위치에 있었죠. 보이시죠? 이게 1번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그려준 거 1번. 무슨 말인지 아셨죠?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BR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BR 벡터. 그리고 BS 벡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A 다시 도체 입장에서 보게 되면 BR 벡터가 최대죠. 그렇죠. 맥스죠. 그런데 A 다시 도체 입장에서는 BS 벡터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면 BS 벡터에서 내적을 해줘야 A 다시에 적용되는 BS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내적을 해주게 되면 값이 0이죠. 그래서 BR이 맥스일 때 BS가 미치는 건 A
다시에 미치는 영향은 0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도 없습니다. 어떠한 영향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B 벡터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60도만큼 갔다고 칩시다. 60도만큼 갔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BS 벡터도 여기에 있던 친구가 당연히 이마만큼 또 오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당연히 60도만큼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60도만큼 움직이게 되면 A 입장에서는 이 BR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60도만큼의 내적을 해주게 돼야 A 에 적용이 되는 BR 값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BR 크기에다가 코사인 60도를 해주게 되는 게 바로 A 가 느끼는 BR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BS도 마찬가지죠. 이걸 플러스 60도라고 잡아줬을 때 BS 벡터는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0도죠. 그렇죠? 그래서 BS 벡터는 비로소 코사인 마이너스 30도를 해줘야 A-에 적용되는 BS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BR 값은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코사인 60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좌표 평면상에서 60도일 때 코사인 값은 플러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30도일 때 마이너스 30도죠. 이거일 때도 코사인 값은 당연히 플러스죠. BR이 이 위치에 오게 되는 경우에 주자속을 증가시켜주는 방향으로 파이 A가 작용을 하는구나. BS가 이렇게 커지는 방향으로 도와주는구나. 주자속을 증가시켜주는 방향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에서 BR 벡터가 이 위치에 있었는데 이만큼 다시 60도를 이동했다고 칩시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BS 벡터도 당연히 60도만큼 이동이 됐을 것이다. 60도만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BR 벡터가 이 위치에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A-에서 느끼는 BR 값은 이렇게 각도를 구해주게 되면 몇 도죠? 120도죠. BR에다가 코사인 120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A-가 느끼는 BR 값이 구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B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마만큼 이렇게 각도를 구해준 다음에 내적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 크기가 바로 30도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BR에다가 코사인 120도를 한 게 플러스인가요? 마이너스인가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 BS에다가 코사인 30도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주자속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BS 벡터 파이 A가 뿜어주는 BS는 플러스가 되니까 당연히 주자속을 감소시켜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는 증자였다면 이번은 감자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BR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에 A-가 느끼는 BR은 BR에다가 코사인 180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만큼이니까 플러스 180도. 그렇죠? 그리고 BS 벡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0이 되죠. 이렇게 위치에 돼 있으니까 요 위치에 정사형을 해주게 되면 정사형이 뭐죠? 내적이죠. 정사형을 해주게 되면 값이 0이다. 그래서 BR이 이 위치에 오게 되면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BS에 영향이 없다. 그 다음에 BR이 이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위치 보이시죠? 그리고 BS는 당연히 90도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가 느끼는 BR 값은 BR에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120도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120도는 F5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고 BS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죠. 이게 플러스 135도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135도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A-가 느끼는 BR이 마이너스인데 BS가 마이너스로 도와주는군요. 주자속을 증가시켜주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군요. 이게 뭐죠? 증자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BR이 이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 위치에 보이시죠? 그러면 A-가 느끼는 BR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60도가 되겠죠. 그래서 BR에다가 코사인 마이너스 60도 이건 무슨 값이죠? 플러스 값이죠. A-가 느끼는 자속의 값은 플러스다. 그리고 A-가 느끼는 BS의 값은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150도가 됩니다. 그러면 BS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150도 이건 바로 마이너스 값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주자속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군요. 파이 A가 주자속을 감자시켜주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자 한번 봅시다. 자 영향이 없고
증자를 했다가 감자를 했다가 영향이 없다가 다시 어떻게 되죠? 다시 증자를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 감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 R 부하일 때 증자와 감자는 주기적으로 감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회전자가 일정 속도로 회전함에 따라 증자와 감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뀐다. 예,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R 부하가 있을 때 증자인지 감자인지 아니면 영향이 없는지 특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모델링을 해주게 되냐? 아까 주자속이 이렇게 BR이 생겼으면 고정자에서 이렇게 뒤져서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회전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BS 벡터가 이렇게 뒤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걸 우리가 어떻게 모델링을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전기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 이렇게 XA라고 해서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고 이렇게 모델링 등가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하가 R 부하일 때 알아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IA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말단 단자 전압을 V라고 칩시다. 그러면 V 전압의 벡터가 이 벡터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면 IA는 V와 동이상이지 않습니까? 동이상. 그렇죠? 여기에 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를 적용시켜 주게 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JXA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V에 JXA 벡터를 더해주게 되면 바로 이게 유기기전력 벡터 EIND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EIND와 V가 이루는 이 각이 바로 델타 부하각입니다. 부하가 달려있지 않을 때 EIND와 V는 동일하죠. EIND 벡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V 벡터도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EIND, V, 그리고 여기는 V. 그래서 여기는 델타 부하각이 없다. 왜? 부하가 없으니까요. 부하가 없으면 당연히 부하각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당연히 부하각이 0이다.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많이 길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하나하나 따져주지 않으면 자기 머릿속에서 R 부하가 달려있을 때 전기자 반작용이 동지 정리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정확하게 R 부하가 달려있을 때 전기자 반작용을 좀 알아본다.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